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또 우리가 매일 숨쉬는 이 공기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 과제, 바로 이 기후위기의 현주소를 정확히 짚어보고요. 또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떠오르는 건 과연 무엇인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 순서인데요. 먼저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나뉘어버린 우리 세계의 모습을 직시하고요. 지구가 보내는 명백한 경고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점, 이 티핑 포인트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또 이 모든 게 어떻게 경제 위기로까지 번지는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ESG라는 새로운 생존 전략이 과연 진짜 해답이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까지 함께 탐색해 보시죠. 네, 지금 우리의 세상은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쪽 길은 우리가 지금껏 걸어온 익숙하지만 더는 지속할 수 없는 과거로 가는 길이고요. 다른 한쪽은 좀 낯설고 힘들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미래로 향하는 길이죠. 우리가 과연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다음 장면을 보시면 그 현실이 아주 적나라하게 와닿으실 겁니다.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왼쪽은 어떻습니까? 잿빛 연기, 녹아내리는 빙하,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죠. 그리고 오른쪽은요. 깨끗한 재생에너지와 푸른 자연이 함께하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 둘 사이의 전환, 그 중심에 바로 ESG가 있는 거고요. 기후위기는요. 그냥 지구가 좀 더워졌네 하는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마치 도미노 같아요. 하나의 위기가 다른 위기를 톡 건드려서 넘어뜨리고 이게 연쇄적으로 우리를 덮쳐오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명백한 경고 신호 4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고입니다. 바로 극심한 기상이변이에요. 지구 평균 기온 사실 고작 1.1도 올랐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무섭습니다. 호주와 캘리포니아를 통째로 집어삼킬 뻔했던 거대한 산불, 또 유럽을 덮쳤던 기록적인 폭염처럼 이제는 이걸 그냥 이상기후가 아니라 기후재난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죠. 두 번째 경고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정말 무섭게 다가옵니다. 바로 해수면 상승입니다. 이게 그냥 해변이 좀 좁아지나 보다 하는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낭만의 도시 베네치아, 또 거대 도시 자카르타가 물에 잠길 수 있고요. 투발루 같은 나라는 아예 지도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세 번째 경고는요. 어느새 우리 식탁위까지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매년 4억 톤, 상상도 안 가는 양의 플라스틱이 쏟아져 나와서 바다로 흘러가거든요. 이게 잘게 쪼개져서 바다를 떠돌다가 결국 먹이사슬을 타고 우리 몸속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건 우리가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경고입니다. 이건 생태계라는 생명의 그물망 자체가 지금 찢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지구상의 생물종 무려 4분의 1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북극곰을 볼 수 없게 되는구나 하는 감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해양 생태계가 무너지고 결국 우리의 식량 안보까지 위협하는 연쇄 붕괴의 시작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경고 신호들, 이게 다 하나의 숫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 즉 티핑 포인트라고 부르는 바로 그 숫자, 인류의 운명을 가를 아주 결정적인 숫자죠. 바로 1.5도입니다. 뉴스나 기사에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본 숫자죠. 근데요, 고작 1.5도가 뭐 그리 대수라고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일까요? 왜 0.1도, 0.1도에 그렇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걸까요? 그건 말이죠. 이 숫자가 그냥 온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 미래의 운명이 걸린 말 그대로 마지노선이기 때문입니다. 1.5도. 이 선은요, 지구 시스템의 안전장치가 완전히 풀려버리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선을 딱 넘는 순간 시베리아의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메탄가스를 뿜어내고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이 스스로 불타는 걷잡을 수 없는 연쇄 반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폭주기관차가 되어버리는 셈이죠. 이렇게 자연이 붕괴하는 건 그냥 환경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곧바로 우리의 지갑과 일자리를 위협하는 아주 거대한 경제 위기로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기후 리스크는 곧 경제 리스크다. 이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명제 하나가 지금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의 생존 전략을 그야말로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후변화 때문에 항구가 마비되고 공장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우리가 쓰는 물건의 가격이 폭등하겠죠. 이게 전 세계 GDP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게 환경 문제는 더 이상 하면 좋은 일 정도가 아니라 생존 자체가 걸린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숙제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대체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기 위한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세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ESG입니다. ESG는요, 한마디로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옛날처럼 단순히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가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환경을 생각하고 E, 사회에 좋은 일을 하며 S, 또 투명하게 경영하는지 G를 보고 기업의 진짜 가치를 판단하자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입니다. 그럼 기업들이 왜 ESG를 해야 하냐?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환경 보호에 투자하는 건 더 이상 비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똑똑한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고 결국 회사를 더 튼튼하고 수익성 높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거죠. 한마디로 착한 기업이 강한 기업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문제에서 시작해서 ESG라는 하나의 해결책까지 꽤 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이 ESG는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미래가 될까요?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또 하나의 유행에 그치고 말까요? 아마 그 답은 기업들의 선택,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겁니다.